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흘째 전국적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경북과 충청 지역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집중되면서 오늘 하루만 무려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공식 집계로는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 수 22명, 실종자 14명입니다. 아직도 침수된 곳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소식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오늘 오후 6시 기준 사망 22명, 실종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 오송읍의 지하차도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 때문에 침수됐는데 차량 19대가 현재 고립된 것으로 파악돼 인명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잦은 비로 약해진 집안 위에 물폭탄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산사태와 침수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비구름이 집중됐던 경북과 충청 지역에서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경북 영주 풍기읍에선 산사태로 매몰됐던 일가족 3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경북 봉화 춘향면에서도 토사에 주택이 매몰되면서 2명이 숨지는 등 경북 지역에서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도로 옆 산비탈에선 토사가 쏟아지면서 차량을 덮쳤는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세종시 연동면에서는 야산에서 갑자기 쏟아진 흙더미가 가게 건물을 덮쳐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폭우로 4,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3,800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피해가 59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80건으로 집계됐고 농작물 침수 피해는 9,3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경찰, 소방, 지자체 및 인근 군부대는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청주 오송에서는 하천 2기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완전히 빗물에 잠겼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시내버스를 비롯해 차량 19대가 지금도 물속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흙탕물이 가득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지연 기자, 지금 해가 졌는데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흙탕물 안에 잠겨 지하차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도 119 특수구조단이 투입돼 구조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의 시작은 역시 많은 비였습니다. 강물이 급속히 불어났고 미호강 제방 일부가 터지면서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아침 8시 45분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CCTV를 보면 시내버스가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빠른 속도로 흙탕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CCTV 전체를 분석했는데요. 세종에서 오송 방향 11대, 오송에서 세종 방향으로 8대 등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19대가 지하차도로 들어간 뒤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9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수색 도중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버스에서 탈출한 한 여성 승객은 승객 8명과 운전기사가 함께 있었지만 탈출한 건 자신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지하차도 안에 갇혀 있는지는 여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구조된 한 차량 운전자는 2기 터져 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차량 통제가 전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투입해 지하차도에서 1분에 3만 리터씩 물을 뽑아내고 있는데 유입되는 빗물의 양이 너무 많아 수색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와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오송에서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폭우에 충북 괴산댐에서는 물이 댐 위로 넘쳐 흐르는 원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댐 하류 지역 주민 수천 명은 새벽부터 긴급 대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댐 위를 타고 넘습니다. 숨은 7개를 모두 열고 방류를 하고 있었지만 물이 댐 위쪽을 넘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쯤 괴산댐에서 물이 넘쳤습니다. 사흘째 쏟아진 폭우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입량이 늘어난 겁니다. 댐 위로 물이 넘는 원류 현상은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국내 댐 가운데 폭우로 물이 넘친 사례는 이번이 2번째이고 2번 모두 괴산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1980년 7월에 이어 43년 만입니다. 지금 물량도 많고 댐 붕괴 위험 같은 것도 댐이 원래 오래된 댐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좀 되죠. 원류가 예상되면서 새벽 3시부터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댐 하류인 괴산군 칠성면과 불정면, 충주시 살미면 등 저지대 주민 2천여 명이 마을 회관과 체육관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겁나요. 괴산댐과 충주댐 등이 일제히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주시 살미면 토계마을에서 주민 20여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지금 아침 한 새벽부터 지금 물이 계속 차오른 상태고 현재 물이 지금 너무 안 빠져가지고 지금 집만 조금 계속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류한 강물은 인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남한강 제방 아래에 있는 농경지입니다. 그나마 제가 서 있는 곳은 농로이기 때문에 무릎까지 물이 차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설하우스들은 대부분 물에 잠겨 작물이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물이 제방 쪽에서 역류돼가지고 막 폭폭폭폭 막 물이 우러 솟았었어요. 충북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괴산댐이 넘치면서 저지대 주민들은 놀란 마음으로 긴급히 인근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로 대피했는데요. 오늘 밤 또다시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지금 괴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괴산군 수전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까지 내렸다 잦아들다를 반복하던 비는 지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괴산댐이 원류했을 당시 침수됐던 마을입니다. 물에 휩쓸리는 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 새벽 긴급 대피에 나섰던 주민들은 비가 약해진 낮에 집에 들렀다가 오늘 밤 다시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대피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충북 괴산군 수정교 인근 다리 통행은 금지돼 있고 물에 쓸려온 토사와 잣동산이들로 주변은 아수라장입니다. 하천에 인접한 주택 내부는 온통 진흙탕이 됐고 사람 허리 높이인 창고 손잡이까지 물이 들어찬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물이 막 오는 거지 뭐 자꾸 올라오는 거지 뭐 한 10m 정도만 더 와시면 우리 집은 또 훌렁 뜨는 건데. 괴산 칠성면 외사리 주민들은 오늘 새벽 괴산댐의 원류가 시작되면서 인근 회관이나 면사무소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5시경부터 대피를 했어요. 수위가 자꾸 올라가면서 댐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괴산군 불정면 목도교 인근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곧 범람할 것처럼 수위가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침수 우려로 마을 경로당에는 한때 70에서 8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잠 하나도 못 자고 뭐 비가 많이 와갖고 내려보느라고 약봉다리하고 가방 하나 그냥 들고 왔지. 그렇지 다 잠겼지. 농작물 이거 뭐 콩 이거 고추 다 잠겨버리지. 칠성면과 불정면 등 이날 괴산에서 대피한 주민은 690가구 1,20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충북 지역에 최대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원류 우려도 있어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 속에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경상북도입니다. 최악의 산사태로 지금까지 20명이 숨졌고 매몰된 실종자도 최소 8명입니다. 특히 예천군 한 마을에서만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요.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서영 기자,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만 3명이 숨지고 2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군에 사흘 동안 25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다리가 무너지고 나무가 도로를 덮치면서 대형 장비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이 터져가지고 나무가 막 아름도리가 막 큰 나무가 그냥 내려와가지고 서로 저 집 도에 축사 한 동은 싹 다 밀려 내려가 버렸어. 오늘 새벽 5시쯤 개음과 함께 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주택가 마을 골목길을 순식간에 뒤엎었습니다. 예천에서만 4개면 7개 마을에서 10명이 숨지고 8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중 3명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영주에선 일가족 3명이 산사태에 매몰됐다가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 80대 노부부도 자택에서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봉화에서도 4명이 산사태로 숨졌습니다. 문경에선 태국에서 온 근로자 4명이 거주하는 숙소가 산사태에 무너지면서 여성 노동자 1명이 잔해에 깔려 숨지는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2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실종자 8명의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례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경북 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대 4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의 주요 도로 17곳이 물에 잠기고 흙에 덮여 있어 구조와 수색 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천군이 오늘 새벽 1시부터 4차례에 걸쳐 재난문자를 송출했지만 문자 내용에 지역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나 사전 대피 명령 등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천 산사태 현장에서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물폭탄을 쏟아부은 정체전선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경상북도 북부에 걸쳐 있습니다. 전북에도 사흘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1명이 숨졌는데요. 전주 백제교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주연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데 종일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잠시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전주천의 물살은 크게 불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도 그제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익산 청라에 497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군산 478, 완주 372, 전주 333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거세진 장맛비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익산시 웅포면의 한 마을에서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수로에 이물질을 치우러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축사에선 폭우에 고립된 50대 남성이 구조됐고 오늘 아침엔 익산 망성면의 오리 농가에 물이 들어차 오리 2만 수가 넘게 폐사했습니다. 부안 등지에서 20건이 넘는 주택 침수가 발생했고 완주와 고창에서는 10,000헥타르에 가까운 농경지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9개 시군에서 322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밤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전북 지역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전북 모든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녁부터는 비구름대가 순창과 임실 등 남부 지역으로도 강하게 발달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최근 전북 지역에 낙석과 산사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전주 백제교에서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오늘 경북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상당수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잦은 비로 가뜩이나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른 건데요. 지금도 위험 지역들이 많습니다. MBC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MBC 재난방송센터입니다. 먼저 산사태 예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그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80%가 넘어서 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입니다. 100% 이상에 도달하면 경보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자세히 경보 내려진 지역 살펴보면요. 경북 영주, 또 문경, 예천, 봉화,
모두 오늘 산사태 매몰 피해가 난 지역들입니다. 영상 보면서 왜 이번에 유독 산사태 피해가 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김석화님께서 오늘 낮 12시에 교촌리, 문경읍 교촌리에서 촬영해 주신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흙이 이렇게 강력하게 쓸려 내려온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 나무들도 굉장히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주택 매몰로 이 매몰 피해를 입은 지역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산사태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우 총량과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냐, 또 얼마나 세차게 비가 내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사흘간 쏟아진 비로 지반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제 0시부터 오늘 오후 12시까지 전체 강수량을 보면요. 먼저 문경입니다. 450.5mm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또 주택 매몰로 사망자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소방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예천읍 기준으로는 244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경북 영주 같은 경우에도 산사태로 일가족이 매몰돼서 풍기읍 기준 2명이 숨졌는데요. 305.1mm의 비가 관측됐습니다. 봉화도 마찬가지로 305.7mm의 비가 같은 기간 동안 쏟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 또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피해가 집중된 것도 사실 대피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추정되는데요. 문경의 경우에는 자정 직후 시간대에 최대 2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만큼 위험한 게 홍수죠. 통제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충청북도, 또 경북 일부 지역, 세종, 충남, 대전, 또 전북 일부 지역,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 마찬가지로 호우경보가 많이 내려진 사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경보 내려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지대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피난 장소 미리 숙지하고 정부 재난문자 등에 살피셔야겠습니다. 실시간 CCTV로 주요 지점 현재 상황을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부여군 백제교 저희가 지금 영상 확인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낮 시간대부터 저희가 이 CCTV를 지켜봤는데 나무가 여전히 이렇게 밑동이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고요. 홍수경보 발령돼 있고 현재 수위 10.5m 정도로 흙탕물이 다리 아래까지 완전히 차오른 모습입니다. 또 다음은 전북 임실군 일중리 일대의 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역시 홍수경보 발령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유속이 좀 느려진 상태지만요. 부유물이 이렇게 섬처럼 이루어서 나무 밑동이 잠긴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위 5.23m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문자 잘 살피시면서 필요하면 범람 위험이 있을 경우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추가 비 피해 없도록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C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된 비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팔당댐은 오후부터 숨은 15개 가운데 12개를 열고 12,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재원 기자, 한강 수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종일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지금까지 내린 비로 수위가 올라가 강물에 뒤덮여 모습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입니다. 잠수교 수위는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한참 넘어서면서 양방향 통행이 모두 금지됐는데요. 지금도 8m를 웃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 막대한 양의 비가 내리면서 오후 4시부터 충주댐은 방류량을 초당 6,000톤으로 늘렸습니다. 오전 11시 3,000톤에 비하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에 팔당댐도 수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개방 수문을 10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초당 12,000톤가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재개되려면 팔당댐 방수량이 5,000톤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현재 충주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방류량보다 많은 초당 8,000톤 수준이라 팔당댐 방류량도 한동안 줄긴 어려워 보입니다.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여의 상하류 나들목 양방향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화 육관문과 당산 나들목 육관문 양방향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팔당댐 방류량이 늘고 있어 통제 구간이 언제 해제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 27곳 가운데 17곳은 여전히 시민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도 사흘 동안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로 2명이 숨졌고 금강물이 넘치면서 고무보트까지 동원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지만 1명이 숨졌습니다. 피해 현장을 김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린 흙이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흙무게에 주택 한쪽은 뻥 뚫렸고 온갖 세간살이는 진흙과 뒤엉켜 엉망입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들면서 건물의 외벽 역할을 하던 샌드위치 패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아침 7시쯤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새벽 4시 50분쯤에는 세종시에서도 흙더미가 주택까지 쏟아져 70대 1명이 숨졌습니다. 500mm 안팎의 폭우에 금강물이 넘치면서 도로에 차는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삽시간에 불어난 물에 집도 가게도 저지대 마을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공주시 옥룡동 일대인데요. 빗물이 성인 키만큼 들어차면서 고무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남성 1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금강물이 금방 넘쳐서 올 것 같이 막 배도 떠내려가고 18년 동안 살면서 공주에 이런 물난리가 난 건 처음이에요. 주민과 요양원 입소자 110여 명은 인근 대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만 겨우 피했습니다. 참담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불도 다 젖고 그래서 속상해요. 부여 백제교와 수북정 인근 뚝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청양 치성천 제방 붕괴가 진행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대전 충남에서는 모두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눈앞에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잠기고 또 농작물 피해를 봤다는 피해 영상을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MBC에 보내주신 시청자들의 소중한 제보 영상 김상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비 피해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피해가 컸던 충청 지역과 경상북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곳이죠. 경북 예천에서 온 제보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보자가 예천 효자면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보내주신 건데요. 네. 토사가 덮친 곳엔 지붕만 덩그러니 남았고요.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집들이 무너지고 건물의 일부였던 철골은 휘어지고 건축 자재들이 뜯겨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도로가 유실돼서 거센 물살이 흐르는 곳이 하천인지 도로인지 밭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인데요. 상당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오늘 오후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온 제보 영상입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고요. 도로는 물론이고 농경지로 보이는 곳이 인근에 있던 하천이 범람하면서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겨우 지붕만 보이는 건물도 있고요. 전봇대와 나무들도 보이는데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골목과 상가 건물들도 모두 침수됐고 쓰레기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 부여에서 들어온 영상입니다. 네. 부여를 가로질러 흐르는 백마강 모습인데요. 강물이 흘러 넘치면서 인근에 주차된 살수차가 뒤집힌 채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가보겠습니다. 비가 잠시 멈춘 오후 3시 반쯤인데 이틀째 이어진 폭우에 빗물이 빠지지도 않고 비닐하우스에 가득 찼습니다. 네. 제보자는 농사에 쓸 비료와 기계들이 모두 침수돼 못 쓰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비닐하우스가 모두 잠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비로 농경지 피해도 상당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인데요. 충남 공주 옥룡동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300mm,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인데요. 네. 오늘 오전 사거리가 물에 잠겼고 도로 위로는 구조대원들이 고무보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상당해서 어른 허리까지 물이 찬 곳도 있고요. 그러네요. 차들도 힘겹게 도로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오후 4시쯤엔 이곳에서 미처 급류를 피하지 못한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밤에도 계속 비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는 기찻길도 막아섰습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의 한 산비탈에서 토사가 철로를 덮치면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했고 지금까지도 일반 열차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KTX 열차 운행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광판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광판엔 열차 지연과 중단 표시가 연이어 올라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호 등 모든 일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앙선을 운행하는 KTX 이음 등 일부 KTX를 제외하고 KTX 경부고속선, 강릉선 등은 정상 운행됐지만 역시 서행 운행하면서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매표소엔 중단된 일반 열차 대신 KTX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운행 안 해요, 이거. 그러면 취소하고 다른 걸로 대체할 건 주세요. KTX밖에 운행 안 되거든요. 많이 불편하지요. 왜냐하면은 원래 10시에 차를 끊었는데 지금 못 가고 오후 1시차 좌석에 있는 거 1시차를 끊었습니다. 그럼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를 운행을 못 하니까 전철 타고 가면은 더 늦잖아요, 시간이. 주요 열차 노선의 운행을 멈춰 세운 건 어젯밤 11시쯤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이었습니다. 하루 사이 172mm의 폭우가 쏟아진 청주 맥포터널 부근 산비탈에서 흙이 흘러내려 선로를 덮쳤고 서대전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차량 기지로 이동하던 6량짜리 무궁화호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선로를 이탈해 쓰러졌습니다.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터널에 흙이 계속 유입돼 복구는 모레 새벽에야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운행이 중단된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반환하고 일반 열차와 KTX 이음 등 오늘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내일도 계속 운행을 중지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선입니다. 어제와 오늘 극강의 폭우가 쏟아진 곳이 있습니다. 충남 청양에 무려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이 비를 분석해봤더니 확률적으로 약 1000년에 한 번 쏟아질 법한 폭우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례적인 물폭탄이 쏟아지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을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상관측사상 가장 위험한 7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는 어제 하루 동안 무려 37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녁까지 충남 청양에는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이 비는 얼마나 이례적인 걸까요? 군산에 온 비는 100년에 한 번, 그리고 청양은 5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빈도의 폭우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00년 빈도를 훌쩍 넘어서 약 1000년 빈도에 근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강우가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000년에 한 번 올 비가 쏟아진 원인은 막대한 수증기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되는 수증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붉은색은 시간당 60mm 정도, 밝은 분홍색은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수증기가 장마 전선과 이 저기압을 만나서 폭우로 돌변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여름 강우량이 늘고 있는데 그중 7월 강우량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995년 이전에는 전국 평균 367mm였는데요. 1995년 이후에는 444mm로 21%나 급증했습니다. 에이션 몬순 시스템이 리짐 체인지를 했다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전반적인 대규모 기후계가 90년대 중반에 바뀌었습니다. 왜 그 즈음에 점프를 했는지는 아직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은 1.1도 상승했습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수증기는 7% 늘어납니다. 수증기 7%는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무게로 환산하면 8,900억 톤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산샤댐이 393억 톤 정도 되니까요. 이 산샤댐 22개가 터진 것과 같은 물이 대기에 풀린 겁니다. 이렇게 풀린 수증기가 폭우로 변하면서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갔습니다. 경호와 안전 문제로 방문 경로와 동행 인사 등도 철저히 보안이 유지됐고 취재진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수도 키이우 인근 학살 현장과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민간인 지역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전사자 추모의 벽도 찾아 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곧 공동언론 발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을 비롯한 순방 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적 구호품을 포함한 지원과 재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쟁 중인 국가를 공식 방문한 현직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방문 요청을 했는데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는 요청으로 받아들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이 있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 지역을 둘러본 이번 윤 대통령의 일정과도 연관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폭우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빗줄기가 잠시 약해진 반면 지금 가장 강한 비는 호남 지방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구례와 남원 등지에는 시간당 40-5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과 호남, 경상도 내륙지방에는 호우경보가, 강원 영서와 또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기록적인 비의 양을 보시면요. 청양 지역에 569mm, 익산과 문경에도 최고 5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서울 노원구 지역도 211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극한의 호우가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내일까지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씩 쏟아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 월요일인 모레는 중부를 비롯한 그 밖의 내륙 지방에도 한꺼번에 70mm가 넘는 추가 폭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에 최고 200mm 이상, 경기도와 강원 내륙 지방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요. 서울 지방은 5에서 60mm 가량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제주와 남해안 지방 쪽에 비를 뿌리겠지만요. 이후로는 다시 남부 내륙 지방부터 장맛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비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MBC 뉴스 특보를 통해 전국 비 피해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